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루시드 차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니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먼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루시드 차트를 최근 정리했던 시기가 1월 15일이었습니다. 1월 12일까지의 주가를 본 거였는데요. 1월 11일에 2023년 4분기 생산량과 인도량이 발표되었는데 실망스러웠던 실적이었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2023년 4분기의 생산량 239만 대, 인도량 173만 대로 2022년 4분기보다 10% 적게 인도했습니다. 매출에서 인도량을 나눠서 산출해본 대당 매출액은 2022년 4분기에는 대략 13.3만 달러였지만 2023년 4분기는 계속 차량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로 제일 좋게 봐준다고 해도 9.5만 달러라고 하면 2023년 4분기 예상 매출액은 어림잡아 165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액은 258밀리언 달러였는데 36%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같은 날 미국 1위 렌터카 업체 허츠가 전기차 2만 대를 내연기관으로 바꾼다는 악재도 있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월 12일 금요일에 3.94%였는데요. 1월 15일 월요일에 미국장이 열지 않았고 1월 16일 화요일 미국장이 시작되었는데 4%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신저가를 찍었던 1월 18일이 4.14%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1월 23일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깨졌던 3달러를 잠시 회복했었는데요. 1월 24일에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게 됩니다. 처음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 기사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루시드가 2023년 9월경 사우디아라비아에 AMP2 제조 공장을 가동한 이후 이제 AMP1 기존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공장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거의 기존 공장 공간만큼 확장을 하는데 이 공간은 더 업그레이드된 라인과 물류센터 통합을 준비하고 그래비티와 미래차에 대한 생산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가가 4%까지 올랐다가 7% 하락으로 마감합니다. 그 이유는 이날 금리가 4.18%까지 치솟은 것도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연간 매출액은 96.8빌리언 달러로 18.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022년 17%였던 것에 비해 2023년은 9%로 하락하게 됩니다. 연간 생산량과 인도량을 보면 생산과 인도량 모두 2022년보다 35% 이상 해냈지만 대당 매출액이 15%가 빠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2024년은 생산량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했고 사이버트럭, 차세대 차량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 다른 전기차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매도도 문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공매도 비중이 27%나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보여드렸던 공매도 잔량 2.33억 주는 12월 말 기준이었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2.56억 주, 비중이 29.3%로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최고 수치인데요. 여기에 주가, 거래량, 일공매도 체결 수량을 보면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이 참 높습니다. 특히 1월 25일 금요일에는 공매도 체결 비중이 34%나 됩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네요. 그럼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시급한 건 금리 인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했던 리사이클 홀딩스, 아이온큐와 같이 아직 한창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이 모두 10년물 국채금리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금리가 인하된다면 자연적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한 것도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는 토요일 실적도 나오는데 1월 25일 4.12보다 더 올랐네요. 이번 주에 나온 미국 GDP, 소비자물가지수 PC가 저번 수치보다 상승폭이 둔화돼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2분기나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힘들겠지만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해지면 지금 정도의 주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길게 보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완성차 기업 대표인 토요타, 현대기아, 전기차 기업 대표인 테슬라, 비아디를 최근 전기차 판매 대수와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현대기아와 토요타는 판매량이 조금 줄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0%대를 유지합니다. 토요타는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6.5%에서 12.6%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현대기아, 토요타 모두 전기차 비중이 높지 않고 2분기 이후로 감소나 소폭 상승 추세입니다. 반면 테슬라와 비아디는 전기차 판매가 점점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은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기사를 찾아보면 내연기관의 수익성이 더 좋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는 제네시스 라인과 SUV로 수익성 높은 차량 기반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챙겼고 토요타 역시 전기차 없이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습니다. 그중 하이브리드 차가 아직 인기가 많은데 하이브리드 차도 엔진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 볼 수 있죠. 내연기관차는 기존의 생산 라인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신차를 내면 되는 반면 전기차는 차량과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차를 많이들 산다고 하지만 아직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문제, 안전 문제 등으로 수요를 더 많이 빨리 못 늘리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기차가 내연기관 비슷한 퍼포먼스와 안전성을 보여주기 전에는 아직 내연기관이다라는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그래서 차량 판매 외에도 ESS, 충전소, 자율주행, 옵티머스, 도조 등 자동차 사업과 밀접한 연계 분야도 하고 있고, 현대기아는 지금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지금 루시드는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고수익 차량 판매 등이 최우선이겠지만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사업도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오로지 차량 판매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수익성 개선과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가가 크게 변동할 때,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